안녕하세요. 저는 39세 남자로 이제 두 돌 된 예쁜 딸과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아내를 만나게 된 건 조금 특별한 만남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는 보육원에서 일을 하던 보육교사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으로 봉사를 가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새하얀 피부에 하나로 묶은 단정한 머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요즘 젊은 여자들 같지 않았어요. 굉장히 수수하면서 뭣도 낼 줄 모르는 사람 같았죠. 저는 그 여자에게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한 3달 후에나 제가 먼저 용기를 내 말을 걸었어요. 저도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누군가한테 먼저 다가가려면 참 오래 걸렸는데 아내 또한 트리플 A형이라 저랑 성격이 비슷해 나중에 아내에게 들어보니 본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소심해서 말을 못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썸만 8개월을 탔고 8개월 만에 사귀게 되었는데 손잡는데도 한 달이 걸렸네요. 사귀면서도 아내는 제게 쉽게 마음을 주지 못했는데 그럴 만도 했던 게 본인이 고아이다 보니 늘 자신감이 없어 했어요. 아내가 보육원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도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던 곳이 보육원이니 이곳에서 고아인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런 아내의 마음이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아내는 정말 착했던 게 본인이 받는 월급의 3분의 1은 매달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써왔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 아내는 본인 사비로 보육원 아이들에게 많이 베풀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베풀기도 잘 베풀고 다른 곳에 봉사도 많이 다니곤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아내와 사귀면서 적은 돈이지만 기부도 꽤 많이 하곤 했어요. 선한 사람 옆에 있으니 저도 선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내는 뭐랄까 정말 살아있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들과는 아내가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연애 상대였다면 아내는 결혼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어요. 진도 나가는 건 많이 더뎠지만 의외로 결혼 생각은 빨리 한 편이었죠.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이 제 결혼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어서 첫째인 제가 먼저 결혼을 해야 둘째인 남동생이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제 남동생은 4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었기에 부모님부터 남동생까지 세 사람 소원이 저 장가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 36살에 가족들에게 결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 결혼 발표에 남동생과 재수씨가 제일 좋아했죠. 그리고 결혼 전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아내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하며 제 부모님께서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께는 아내의 고아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아내는 청심환을 먹으며 오빠, 아직 오빠네 부모님은 내가 고아인 거 모르시지? 만약에 부모님께서 내가 고아인 거 알고 반대하시면 우리 그냥 헤어지자.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까지 나 결혼 못하겠어. 라며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결혼은 어떻게든 꼭 성사시킬 테니까 자기는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돼. 라며 몇 번이나 다짐을 시켜주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은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부모님 두 분은 다 건강하시죠? 라는 질문에 아내가 고아라고 대답을 하니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며 부모님 두 분 다 표정이 굳으시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예상한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저 멀리서 제게 큰 파도가 다가오는데 그 큰 파도를 제가 맞서야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의 대답 후 분위기 좋았던 식사 자리는 침묵 속에 끝이 났고 아내가 돌아가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안 돼. 이 결혼 다시 생각을 해야 돼. 라며 펄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니가 저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여보, 당신이 한석이 좀 말려보세요. 아니, 우리 기업의 대를 이을 장남의 처가 고아이면 되겠어요? 지금 명문 있는 아가씨를 데리고 와도 결혼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고아라뇨. 아니, 여보, 이건 아니죠. 라며 저희 아버지 사업 얘기를 꺼내셨는데, 사실 아버지께서 연매출 300억 정도 되는 철강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어머니께서는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사업이라면 저는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어 항상 동생에게 나중에 네가 맡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중소기업 다니며 아버지 사업은 눈여겨보지 않았기에 별로 욕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 아버지께서 생각을 좀 해보고 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가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된 건 의외의 인물로부터였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였는데 저희 아내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왔었을 때 일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일을 도와드렸다는데 그런 미담이 저희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한 달 뒤 저희 아내를 다시 좀 만나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저희 아내를 다시 만나 인성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들을 하셨고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허락이 떨어지고야 나서야 저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허락에 괜찮은 아이 같다며 금방 수능을 하셨고 저희 아내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친정엄마가 없는 아내를 위해 저희 어머니는 마치 친정엄마가 된 것처럼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내가 딸이 없잖니? 근데 이렇게 며느리가 딸이 된 것처럼 드레스도 같이 보러 다니고 예물도 같이 보러 다니니까 아이 정말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엄마는 너무 감격스럽다. 라며 울먹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워낙 소녀 같은 면이 있으셨거든요. 게다가 평생을 딸 하나 못 낳으신 게 후회된다고 하시는 분이었기에 저희 아내와 이런 경험이 새롭고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어찌됐든 아들 된 입장으로선 잘 지내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만 했어요. 저희 아내도 이런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늘 분에 넘친다고 했거든요. 아마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결혼식 당일엔 저희 어머니랑 제 아내가 서로 껴안으며 둘이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든 모습 같았고 진짜로 제 아내가 저희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동생네 부부까지 곧바로 결혼을 하니 이제서야 완성된 집안의 모습 같았죠. 저희 부부는 제 직장과 아내의 직장 때문에 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신혼집을 구했는데 동생 부부는 본가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쉬웠죠. 한 번은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라고요. 가족들과 북적북적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습은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의 세계였다며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행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중 저희 부부는 겹경사로 아내의 임신 소식까지 듣게 되었는데 아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이 된 겁니다. 딱 신혼생활을 즐길 만큼 즐겼을 때 아이가 찾아온 거죠. 사실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동생네 부부를 보며 우리도 나이 때문에 자연 임신은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저희 애를 안 먹이고 빨리 찾아오게 된 거죠. 저희는 이 아이를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아이라는 뜻으로 효둥이라는 태명까지 지어주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마냥 기뻐할 수도 없었던 게 동생네 부부에게 특히 재수 씨에게 눈치가 보여 부모님께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네 부부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지만 동생네 부부는 되려 잘 됐다며 축하한다는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었어요. 가족들의 축하 속에 아내는 10달 동안 조심해야 했기에 다니던 보육원도 그만두고 태교에만 힘을 썼어요. 병원에서도 아내가 나이가 있으니 웬만하면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엔 안경도 안 쓰고 다녔던 아내였는데 안경을 하나 맞춰야 할 정도로 시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 안경을 맞출 겸 안과에 가보자고 하니
안과에서는 임산부라면 몸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눈의 수정체와 각막도 두꺼워져 굴절력이 변하면서 시력도 많이 저하가 된다고 하는데 그 외로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시력 저하가 올 수 있다며 일단은 안경을 맞추고 이후 다시 상황을 보자고 했어요. 그 말에 크게 별일은 아니구나 싶어 몇 달 지켜보기로 했는데 그로부터 딱 2달 뒤 아침에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절 붙잡더니 앞이 캄캄하다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보통 시력 저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아내를 챙겨 곧장 근처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은 안압이 너무 높다며 산부인과와 함께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이게 예사병은 아니구나 싶어 손까지 떨려 운전도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병원에 가는 도중에도 눈이 계속 쑤시고 아프다며 왼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만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듣게 된 검사 결과는 괜찮지 않은 결과였고 아내의 병명은 당뇨 망막병증이었습니다. 아내가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임신 중에 당뇨병이 생기면서 이 병의 발생 가능성도 3배나 높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특히 이 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발병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아내가 이런 케이스였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간다고 해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살리는 건 장담을 못한다며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하는데 태아의 건강까지도 보장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는 이 말에 수술을 하지 않겠다며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아이를 본인 때문에 잃을 수 없다며 어차피 수술해도 보인다는 확신이 없는데 왜 수술을 받아야 하냐며 그냥 가자는데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나는 아이보다 당신이 먼저라며 빨리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죠. 그러니 아내는 아무런 말 없이 떨리는 눈으로 계속 제 얼굴만 들여다보는데 이럴 시간에 수술 받으러 갈 시간에 나는 더 많이 당신의 눈에 담아두고 싶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아내라는 한 사람이 너무 안쓰럽고 가여웠거든요. 평생을 고아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고 살다가 이제서야 가족이 생겼고 이제서야 본인이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행복을 뺏어가니 신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신이 있다면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이런 벌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려 아내는 힘들어하는 제게 비록 눈이 멀게 되는 건 좋은 것도 못 보지만 반대로 나쁜 것도 못 보는 거 아니냐며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며 진짜 힘든 건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제게 짐을 하나 더 지어준 것 같아 그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당신이 내 아이를 갖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책임질 거라고 그러니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무서운 병은 빠른 속도로 아내의 오른쪽 눈까지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임신 8개월쯤 제가 회사 발령으로 1년간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소식에 어머니는 저보고 시댁에서 저 대신 아내를 보살펴 줄 테니 내려가서 일을 하라고 했고 재수 씨도 본인이 어머니와 같이 저희 아내를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분이 아내를 보살펴주면 저는 조금 마음을 놓고 지방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하니 아내도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나야 너무 감사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 걱정하지 말고 출산할 때쯤 올라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딱 1년만 주말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임신까지 한 아내를 두고 오는 제 마음은 정말 물가에 아이를 두고 온 그런 심정이었어요. 게다가 한 2달간은 집에 올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회사가 그 지역에서 스타트업하는 일을 맡았기에 눈코 뜰 새 없이 주말까지 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같이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고 전화통화를 했기에 그나마 조금은 나았습니다. 근데 제 일이 바쁘다 보니 아내와의 통화도 점점 줄어든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웬 동영상 파일도 하나 같이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파일이지 싶어 곧바로 열어보았고 그 동영상 속 장면을 보곤 말이 안 나와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 장면은 제 아내의 모습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어머니한테 난폭한 행동을 하며 반말에 소리까지 지르며 심지어 어머니에게 유리컵까지 던지는데 저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대체 어머니에게 왜 이러는 건가 싶어 바로 전화를 거니 어머니는 제 전화를 계속 끊으시며 다급하게 메시지만 보내시는데 지금 네 와이프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다며 요즘 들어 계속 나한테 이런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이 안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이게 엄마한테 할 짓이냐고 하는데 제 아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행동을 시작한 게 꽤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도 몇 개 있다며 저희 어머니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했다는데 저는 그런 아내와 통화를 좀 할 수 있냐고 하니 어머니는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네 와이프한테 내가 무슨 말도 못 꺼낸다. 아주 무서워 죽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아버지도 알고 계시냐고 하니 예, 말도 마라. 네 아버지 앞에선 얼마나 순한 양처럼 대하는지 몰라. 만약에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이 동영상 보여주고 나한테 했던 짓들 다 얘기하면 네 와이프 쫓아내라고 하시고도 남을 텐데 내가 그건 또 못 보지. 네 애를 가진 앤데 안쓰러워서 엄마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너한테만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니? 라는데 며칠 뒤 재수 씨한테도 이런 비슷한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엔 재수 씨가 아내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는데 아내가 재수 씨한테 이러니까 네가 애를 못 갖는 거라며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생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 평일에 어머니께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 아내가 또 저희 어머니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며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제 목소리를 듣곤 기겁을 하더니 저를 찾으며 이거 다 오해라고 하며 여보, 시어머니랑 동서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눈물까지 흘리며 저를 붙잡는데 저는 이런 아내에게 어머니께서 보내준 몇 개의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이래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냐며 당신 대체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어머니에게 언제 이런 동영상을 찍은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며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데 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닌 것 같다. 여태 다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너도 알잖니. 엄마가 얼마나 네 처한테 잘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딸처럼 잘해준 거. 쟤가 엄마가 없어서 내가 지 엄마처럼 잘 대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저번에는 그러더라. 본인 눈 안 보이는 거 포기하고 돈 많은 남자 물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쟤가 얼마나 너랑 네 아버지한테 여우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라며 여태 네가 아니 우리가 쟤한테 속은 거라고 이거 사 하며 제 팔을 몇 번이나 내리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일단 이렇게 된 거 애는 낳아야 되니 참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자주 올라오면 더 기고만장해질 것 같으니 출산할 때까지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고 연락도 자주 하지 말라며 어떻게든 둘째랑 둘이서 어르고 달래고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 사실은 모르고 계시니 네 와이프 내쫓기는 거 보기 싫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제 아내를 위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직장으로 돌아가는 내내 사람이 아프면 본심이 나온다고 아내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싶은 생각에 그 다음날까지도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었네요. 그리고 아내가 막달이 다 되어갈 때쯤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는데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올라오라고 전화를 하면 그때 오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어머니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한숨을 이리 내쉬고 저리 내쉬었죠.
그리고는 얼마 후 새벽에 전화가 막 울려댔는데 그 소리에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전화구나 하곤 반쯤 뜬 눈으로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인 겁니다. 새벽 3시를 향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하니 세상에 저희 아내가 낑낑대는 목소리로 지금 산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발 빨리 좀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집에 아무도 없냐며 엄마랑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니 지금 본인이 있는 곳이 시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이라며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으니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식구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며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할 새도 없이 바로 슬리퍼 차림으로 당장 집으로 올라갔어요. 어쩌면 눈이 먼 아내가 혼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심정이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아무리 저희 어머니한테 못되게 군 아내라고 해도 그래도 내 아이를 가진 아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4시간 만에 걸쳐 저희가 살았던 집에 가니 아내는 방 안에서 혼자 옷을 뚫뚫 말아 입을 틀어막으며 산통을 참고 있었는데 이미 양수까지 터진 상태였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내는 거의 실신을 하였고 저는 곧바로 119를 불렀어요. 근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잠깐 정신이 든 아내가 절 붙잡더니 본인 옷 주머니 속에서 3개의 소형 카메라와 핸드폰을 제게 손에 쥐어주는데 여보, 이거 보면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내가 준 소형 카메라들과 핸드폰은 무선으로 연결된 카메라와 핸드폰이었고 그 핸드폰을 본 순간 그 속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찍혀져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장면들과 동시에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부 다 알게 되었어요. 거기엔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무슨 액체 같은 걸 컵에 부어주며 너 빨리 이거 먹어. 안 먹어? 얘 둘째야. 너 얘 좀 잡아라. 오늘은 내가 얘 이거 다 먹이고 말 거야. 라며 재수 씨한테 아내를 잡으라고 시키는데 이런 어머니의 말에 저희 아내가 치를 떨며 손을 허공으로 막 내젓기 시작하는데 그게 대체 뭔데 자꾸 먹으라고 해. 그거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어? 내가 당신들 이러는 거 내 남편한테 다 알리고 말 거야. 라는데 이내 아내는 컵을 또 깨며 손을 더듬어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 한참 뒤 저희 어머니가 재수 씨에게 저 뱃속에 있는 애가 없어야 너랑 우리 둘째 사이에서 낳은 손주가 네 시아버지 사업을 다 독차지할 텐데 내가 여태껏 내 아들도 아닌 제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첫째한테 다 뺏기게 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가뜩이나 너랑 둘째는 임신도 안 돼서 아주 속이 타들어가는데 너도 명심해. 어떻게든 네 아주버님 자리 다 뺏고 네 남편을 회장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하란 말이야. 네 시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내 뱃속에서 안 낳은 본인 큰아들을 자기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양반이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재수 씨도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며 당연하죠, 어머님. 어머님하고 아버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오로지 저희 남편뿐인데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 앉게 냅두냐고요. 어머님 말씀 꼭꼭 명심하겠습니다. 라며
저런 고아가 돈 많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유가 뭐겠냐? 그래서 내가 제 처음부터 우리 집으로 시집 온다고 했을 때 기를 쓰고 반대를 한 거지. 근데 네 시아버지가 결혼시키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쩌겠니? 일단 나 죽었어 하고 쟤한테 잘하는 척했지. 근데 하늘이 우릴 도운 거야. 제가 장님이 되면서 완전히 바보가 됐잖냐? 게다가 첫째까지 사라지는 바람에 우리 계획이 술술 풀리는 거지. 암튼 저 뱃속의 애만 정리하면 네 시아버지 마음 다시 돌릴 수 있어. 라는데 저는 그 둘의 대화 내용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 말인 즉슨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충격에 휩싸인 채 다른 영상을 또 보았는데 대부분 어머니랑 재수 씨는 저희 아내와 뱃속의 제 아이에게 치명적인 행동들을 해왔고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그 둘은 눈이 안 보이는 제 아내의 핸드폰을 빼서 저와의 연락부터 끊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희 아버지와도 접촉시키지 않으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며 아내가 시댁에 사는 게 불편해 원래 살던 집으로 간다고 하여 이곳에 두고 감시를 해왔던 거였죠. 그리고 어머니와 재수 씨가 저한테 보여줬던 녹화 장면들과 녹음 파일들은 죄다 아내가 질색을 하는 그 장면들만 녹화하고 녹음해 부분적으로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다 내치려고 한 그 악덕한 두 여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사라진 걸 눈치챈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죠. 혹시 집에 왔었냐며 네 처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도망을 간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기가 차 제가 데리고 왔어요, 새어머니. 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물었죠. 그러니 아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우리 애는 잘 태어났냐고 그것부터 묻더라고요. 저는 잘 태어났다며 이제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된 건지 다 말을 해보라고 했죠. 그러니 아내는 매일같이 시어머니랑 동서가 우리 집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때마다 시댁에서 일했던 아주머니도 같이 오셨어. 근데 그 아주머니 내가 눈이 안 보이기 전부터 나랑 좀 친분이 쌓였던 분이셨거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 대신 내 부탁을 들어주신 거야. 내가 소형 카메라 3대만 사서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 사실 이 아주머니도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믿져야 본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이 아주머니 덕분에 내가 산 거야. 그 핸드폰까지 아주머니가 개통해 준 거거든. 이라고 하며 처음에는 어머니와 재수 씨가 본인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만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던 건데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는지는 본인도 몰랐다며 이런 이유로 나랑 우리 아이한테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내에게 당신 말 믿어주지 못하고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한참을 꺽꺽거리고 울부짖었어요. 내 아내를 믿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믿은 제 자신이 한심하고 못난 놈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전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폭로했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어머니, 아니 계모인 새어머니를 단번에 내쳤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용서를 빌었는데 저는 그런 새어머니에게 당신 쳐다보는 것도 소름 끼치고 섬뜩하다며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 전에 썼던 계약서대로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집에서 나간다는 조건으로 빈 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내가 여차하면 당신한테 소송할 참인데 여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차마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다며 당신이 입고 들고 신고 다닌 거 그대로 줄 테니 그 명품들 팔면 고시원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며 그동안 행했던 악행들 평생 벌 받는다 생각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재수 씨와 제 둘째 동생도 아버지의 시야에서 완전히 배제돼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저희 세 식구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벌써 이 일이 생긴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가끔은 아내 혼자 끔찍한 일을 겪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도 밀려오는데
되려 아내는 이런 일이 있었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거 아니냐고 해요. 비록 아내에겐 그 1년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지만 여전히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매일매일 저희 아이가 성장해가는 얼굴과 모습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곤 해요. 저희 아이를 볼 수 없는 아내지만 제가 이야기해주는 아이의 얼굴을 상상하며 본인을 참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내의 예쁜 모습만 닮은 딸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늘 또 성장하는 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런 아내와 딸을 위해 항상 든든한 슈퍼맨이 되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